안녕하세요, 너십니다. 오늘은 볼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싶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인켈 7030을 리캡을 하고 있습니다. 인켈에 많이 쓰고 있는 이 모터가 달린 볼륨을 구하기가 되게 힘이 듭니다. 똑같은 볼륨은 사실 못 구한다라고 봐도 되고요. 그래도 찾아보면 있기는 있는데 인켈 7030의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년형입니다. 보통은 L채널, R채널 그리고 이걸로 끝이 나는데 한쪽이 더 있습니다. 뭐 VR301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게 3년형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볼륨은 2년형입니다. 2년형 볼륨이 이렇게 생겼고요. 보면 이제 핀이 1열이 있고 2열이 있습니다. 2년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핀이 3개가 있는데 핀이 보통은 이제 3개가 있는데 이건 핀이 4개가 있습니다. 마지막 핀이 라우드니스 기능이 있는 핀이 되고요. 일반적인 볼륨은 3핀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켈에 이 볼륨으로 리캡을 할까 싶고요. 볼륨을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이즈의 볼륨이 있으면 그대로 교체를 하면 되는데 오디오 자작을 하다 보면 프리앰프죠. 진공관 프리앰프인데 여기에도 볼륨이 있습니다. 50kΩ짜리 볼륨이 달려 있고요. 같은 용량이죠. 50kΩ짜리 볼륨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모델은 알프스에서 나온 블루벨벳이라는 볼륨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볼륨이죠. 그래서 이 볼륨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납땜을 제거를 해서 이제 배선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배선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선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볼륨을 떼게 되면 이 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뒤에 제가 미리 적었습니다. 앞쪽에 이제 1열은 오른쪽 채널이 되고요. 뒤쪽에 있는 채널은 왼쪽 채널이 됩니다. 상부에서 봤을 때 제일 오른쪽 단이 그라운드고요. 바로 옆에 게 신호가 이제 나가는 부분, 그리고 제일 끝에가 신호가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위에서 보면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렸고요. 이 볼륨을 이렇게 놓고 이제 노브 방향으로 본다면 이렇게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스기에서 들어오는 라인을 이 라인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라운드, 그리고 오른쪽 채널에 신호 입력선, 그리고 왼쪽 채널에 신호 입력선, 나가는 선이 되죠. 오른쪽과 왼쪽 나가고, 그리고 그라운드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노브 방향이고요. 이런 식으로 배선을 해주면 되는데 요즘은 좀 편리하게 나온 제품이 있어서 소개도 제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PCB 기판이 있습니다. 포텐시오메타죠. 볼륨은 그대로 장착할 수 있는 PCB가 나옵니다. 이 PCB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배선을 할 수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신호가 이제 들어오는 라인에 오른쪽 채널과 왼쪽 채널 그리고 그라운드 이 선을 연결을 해주고 반대쪽도 나가는 선을 연결해주고요. 볼륨은 그대로 이렇게 장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배선 없이도 사용자는 이 PCB에 연결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볼륨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볼륨은 크게 한 4가지 타입 정도가 있고요. A 커브, B 커브, C 커브인데 볼륨을 저희가 시계 방향으로 올리면서 음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 볼륨에 보면 50k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디오에서 보통 볼륨은 A형 볼륨을 많이 쓰고요. A형 볼륨은 B형 볼륨하고는 다르게 리니어하지 않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볼륨의 곡선이 나오냐면 인간의 귀는 리니어하게 소리가 커지는 것을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느낄 때 소리가 커졌다라고 느끼는 것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올라갔을 때 소리가 커졌다라고 저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1 다음에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8이 16이 되고 16이 32
그리고 64 이런 식으로 볼륨이 커져야만 우리는 볼륨이 커졌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의 볼륨은 A형 커브를 쌓는 볼륨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디지털 방식으로 움직이는 볼륨은 제 생각에는 B커브로 움직일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일반 그 아날로그 볼륨은 대부분 저는 그 A형 볼륨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판을 이용하시면 손쉽게 볼륨을 연결할 수 있으니까 한번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은 포텐시오메타 PCB라고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가격도 그 얼마 안 하니까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자작하시는 데 쓰시면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켈의 볼륨을 교체를 할 건데요. 이 모터가 달린 이 볼륨은 사실 신품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1연형의 라우드니스 핀이 있는 모델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역시 A50k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형 커브고요. 이걸로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터가 달린 볼륨을 구하면 좋은데 이 가격도 조금 비싸고요. 이거는 한 20불에서 한 30불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3년형은 구매를 하지 못하고요. 그 모터가 없는 볼륨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원 선, 2달러 선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는 이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볼륨을 선택을 했습니다. 703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니버셜 조인트로 볼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니버셜 조인트를 보시면 기존의 볼륨을 조절하는 샤프트가 반달형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톱니 형태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탭이 있는 톱니 형태인데 이런 톱니 가공이 되는 거를 그대로 꼽지를 못합니다. 설치를 하려면 이 반달을 조금 가공을 해서 이렇게 꼽아야 되는데 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설치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 방법은 이런 반달형 샤프트를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널링 가공했는 볼륨에다가 그대로 끼우고 난 다음에 유니버셜 조인트를 끼워준다면 유니버셜 조인트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판에 보시면 배선들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배선에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배선에다가 네임펜으로 표기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다음에 헷갈리지 않게 배선을 다시 조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임펜을 가지고 이 배선 부분에 이렇게 일자로 금을 그어준 형태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금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같이 금을 그었기 때문에 다음에 헷갈리지 않고 배선을 찾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마킹을 해두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배선을 뽑을 때는 일자 드라이버 하나 있으면 좀 편하고요. 이렇게 손으로 뽑으려면 잘 뽑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일자 드라이버로 살짝 넣어서 커넥터를 뽑아주시면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뒤쪽의 볼트는 제가 다 제거를 한 상태고요. 이제 이 기존 볼륨을 제거를 하고 장착만 해주면 작업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일단 볼륨을 제거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부품 제거를 할 때는 한 번 더 납을 먹여주고 난 다음에 그 납법기로 납을 제거해 주시면 훨씬 편하고요. 그대로 인두를 대고 이제 납법기를 사용하면 납이 오래되거나 이제 납량이 작을 경우에
제대로 뽑히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품을 제거를 할 때 한 번 더 납을 먹여주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자동 납 흡입기가 있어서 그대로 작업할 수 있는데 납뽑기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열을 하고요. 납뽑기를 대고 그리고 제가 쓰는 기구 중에 꽤 괜찮은 게 있는데 실리콘 납다리가 있습니다. 재질은 실리콘으로 됐고요. 여기에 인두에 납이 묻으면 이렇게 털어주시면 쉽게 납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디솔더로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납뽑기를 사용하면 안 좋은 점이 이 납가루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전 브러쉬인데 이 브러쉬로 납을 좀 털어주시면 좋습니다. 혹시라도 납가루가 이런 기판이나 이런 부품에 들어가게 된다면 쇼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납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세척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척제로 플럭스를 세척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륨 교체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교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응용하셔가지고 혹시 볼륨을 교체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PCB를 사용해서 한번 교체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